아직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부만 구워 삶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교섭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다 정부더러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스컴들이 정말 악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시간 개편이 69시간제냐 69시간제라고 지금도 헤드라인을 뽑는 언론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9시간제라고 부를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맥시멈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지금 정부의 개편안을 보고 아직도 계속 완전히 정부를 물매기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언론들이 69시간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줄 알면서도. 그래서 참 이게 불리하다. 언론 환경 참 불리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그 언론들이 69시간제라는 말을 정말 쪽팔려서라도 쓸 수 없게끔 더 좋은 단어를 정부가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식 이름은 뭐냐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 안에 정식 이름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69시간이 귀에 딱 들어와서 쓴 거야. 근데 귀에 딱 들어와도 틀린 얘기면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들이 제가 볼 때 정말 뭐랄까요, 정도라는 게 없습니다. 몇몇 언론들은 이미 정부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걸 69시간제라고 부르면 틀린 내용이다라고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몇몇 언론들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도가 분명한 거죠. 계속 오해를 부추기겠다. 그거는 뭐 언론의 자세가 아닌 거죠. 굉장히 정치운동 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기까지를 이제 보시고 정부 이번에 대통령께서 잠시 쉬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홍보 실패도 정책 실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좀 쉬었다 가자.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지금 언론이 쉬지 않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꼭 비판적인 언론뿐만이 아니라 보수 언론도 너무 미숙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혼선입니다. 혼선. 이게 지금 노동개혁,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인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1호 개혁 조치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들이 왜 저렇게 사회운동 하듯이 작정하고 여기를 물어뜯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건 게 구조개혁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구조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이 아주 최전선에 서 있는 개혁입니다. 그 중에 1호 개혁이 바로 이 근로시간 개편입니다. 근데 근로시간 개편을 지금 비판적인 언론들이 물어뜯는 거는 이 정권을 꼬꾸라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의 1호 개혁안이 바로 이 근로시간 개편인데 이 근로시간 개편을 계속 흠집내고 물어뜯으면 정권을 물어뜯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정책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물어뜯으면 되는데 벌써 제목부터 틀린 제목을 알면서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한 2주 전이었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이죠. 보수 언론인데도 이 혼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개혁이면 준비 안 했어? 이런 거죠. 지금 3월 6일날 발표를 했는데 3월 6일날 맨 처음에 발표했는데 3월 6일날 발표를 한 다음에 14일날 뭐라 그랬냐면 너무 심하다. MZ세대가 반발을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60시간 이상은 좀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수석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말한 게 꼭 그런 건 아니야. 상한이 있는 건 아니야. 60시간 이상도 가능해. 라고 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긴 거 아니니? 60시간 이상은 무리지 않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니야. 그 뜻 아니야. 60시간 이상도 가능해. 그리고 21일 날 모두 발언, 그 23분 동안 하신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야. 라고 다시 말했어요. 그럼 이랬다. 그러니까 원래는 69시간까지 가능은 한데 그 내용을 대통령이 나와서 아이 그건 아니지 라고 뒤집고 사회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의 말을 다시 뒤집고 그 다음에 불과 다음날 대통령이 나와서 사회수석의 말을 다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 언론이 볼 때는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개혁이라며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인 거죠. 이게 답답한 거죠.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은 답답해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MZ세대가 싫어하니까 이 여론을 잘 수렴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몇 번이냐. 몇 번이나 입장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반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반대쪽도 아니죠. 이 정부가 여론에 오락가락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비판이 가능하냐면 철학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라는 비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무슨 중국집 주인이 짜장면을 처음 본 것처럼 하냐 뭐 이랬잖아요. 재계에서도 지금 재계는 사실 이걸 대통령 편을 엄청 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거죠. 철학과 전문성이 없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좀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왜 이럴까 이거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기사가 하나 난 게 뭐냐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절근무표.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사실은 기절근무표인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막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9시간제를 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된다. 밤에 12시까지 일하고 밤에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이렇게 5일 이상 되고 그러면 토, 일, 월은 기절이다. 이게 지금 기절근무표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69시간제는 과로사를 부른다.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랑 노조들이랑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짚었어요. 뭐냐면 이게 맞냐? 이게 정말 매주 69시간 근무하고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절근무표가 사실이면 그러면 정말 정부가 잘못하는 거지. 장시간 노동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노동 착취 맞지? 그런데 이게 맞냐? 라는 거예요. 69시간제라는 말을 언론들이 마구 쓰기 시작했다. 노동계, 정치권, 언론 69시간 용어를 쓰면서 정부 정책은 69시간제라는 인식이 막 확산됐어요. 근데 이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한 개편안이 69시간제라고 쓸 수 있으려면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선택근로제 이런 거. 선택근로제는 뭐냐면 본인이 원하면 몰아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근로자들은 평평하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몰아서 하겠다. 그 경우에 12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했던 그거는 129시간제냐? 예요. 근데 지금 이 기자 얘기는 이겁니다. 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주 69시간 노동제라는 편말을 의원석 앞에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면서 12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만 자기네는 절대 그걸 129시간제라고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부 개편안은 아주 맥시멈으로 해서 69시간까지 갈 수도 있는데 외부적인 건데 이 민주당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틀린 말을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문도 여러 언론이 69시간제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그거는 매주 69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한 거죠.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기절근무표가 이게 딱 69시간이라는 일주일만 돼 있지만 이분이 얘기한 것도 이거예요. 정부가 홍보를 너무 잘못했다.
이런 69시간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딱 반격을 했어야 되는 거고, 너네는 129시간제 한 거냐? 이렇게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홍보 실패도 정책 실패라고 질타한 거는 맞는 얘기다. 주 69시간이 논란이 일어나면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외적인 일일 뿐이에요라는 수세적인 변명만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쓴 기사인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홍보가 실패한 거는 초반입니다. 그 홍보가 실패한 거 이후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좋은 칼럼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좋은 칼럼입니다. 요분 누군지 아시죠? 요분이 쓴 칼럼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칼럼인데 이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냐. 지금 일부 언론이 작정한 듯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반박 자료 지금 쓰고 있는 거. 반박 보도 자료. 너네는 틀렸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 기자한테 전화해서 기사 수정해 주세요. 왜 틀린 거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야항이 너무 엄청나니까 고용노동부가 도저히 지금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보여드린 것도 굉장히 잘못된 뉴스를 일부러 막 퍼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의 그 얘기가 그럼 이 난리통을 만들 정도로 정말 과격한 변화냐? 그렇지 않다. 이거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근로자 건강권에 예민한 선진국들도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거를 알고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노사정에 앉아서 이미 이렇게 하기로 다 합의했다.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부터 너무 멀다. 그러니 우리 제도를 고칩시다라고 노조도 같이 합의한 문제다. 이거는 8년 전에.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52시간제를 그대로 지키면서도 일이 몰릴 때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없을 때 좀 쉬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조건은 노사가 정하는 거지 정부가 어디 이렇게 매주 이거를 규제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노조는 민주당 정권만 되길 바라고 사용자는 국민의힘 정부가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면 정부만 구워 삶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만 구워 삶으면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은 개발 독재 이후에 쭉 아직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부만 구워 삶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교섭을 안 해요. 근데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앉아서 그 기업의 미래를 놓고 일자리의 미래를 놓고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도 하고 논쟁도 하고 어른답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할 그 생각은 안 하고 정부 뒤에 숨을 생각만 해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되면 노조가 그렇게 좋아하고 국민의힘 정권이 되면 사용자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다 정부더러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매주마다 규제를 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선진국 봐라. 누가 그러냐. 이제는 정부가 그렇게 완전히 고삐를 꽉 재지 않고 정부는 좀 뒤로 좀 물러서 있을 테니까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게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연속 휴식 시간 11시간 이런 거. 하루 12시간 절대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큰 조건만 아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아주 큰 조건만 미리 딱 얘기하고 이건 너네 꼭 지켜야 돼. 그리고 볼 거야. 라고 하지만 정말 그 현장에서 우리 근로시간 어떻게 할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노사가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런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탄력성을 부여하되 탄력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는 노사가 알아서 하세요. 정부는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왜 이게 이 사단이 났냐면 이거예요. 제가 보시면 우리나라 노사의 뿌리 깊은 구습
이게 뭐냐면 정부만 9월 삶아서 그 뒤에 숨으면 된다는 노사의 생각, 그리고 정부도 시장을 내려다보고 호령하기를 좋아하는 정부.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개발 독재적인 방식이다. 이걸 벗어나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정부가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진영 논리에 매몰된 언론 환경 너무 불리하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이 근로시간 51시간 단축을 너무 급발진하면서 그때 이 탄력성 조치들도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지금 와서 이걸 넣겠다고 하면 이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가 자인한 홍보 실패. 이것도 문제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와서 볼 때 이겁니다. 왜냐하면 홍보 부족의 문제가 이젠 대부분 해소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매주 69시간 일하라는 게 아니구나. 이걸 다 압니다. 근데도 반대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볼 때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사장님이 오래 일했다고 오래 쉬라고 얘기하는 사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협상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사장님이 까라면 까는 건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 달 살이라고 고용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무슨 탁상 공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정부가 이번에 잘못한 게 이겁니다. 사실은 요거 주 52시간제를 굉장히 급격하게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누구냐?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잔업수당을 벌어야 생계를 보탤 수 있기 때문에 52시간제가 갑자기 너무나 획일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이분들이 투잡 뛰고 쓰리잡 뛰었단 말입니다. 음식 배달하고 대리 뛰고 저녁에 일찍 퇴근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저녁에 있는 삶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해라고 한탄을 했지요.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 정부가 잘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공감을 얻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했다는 게 첫 번째. 안 한 게 아니라 좀 게을리한 거죠. 두 번째, 이미 52시간제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젊은이들 또는 대기업, 공공부문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은 지금 와서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 봤어? 이런 거죠. 지금 정부 얘기는 뭐냐면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법제화할 거고, 그러니까 노사가 제대로 협상할 수 있게 될 거고, 야근할지 말지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정부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자들이 그동안에 내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게 있는데 정부가 앞으로 이걸 다 바꾸겠다고 해봤자 믿질 않는 거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해서 몰아서 일만 할 뿐 몰아서 쉴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아까 그 대통령께서 홍보 실패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 홍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입법 예고하기 전에 들었어야 되는 거죠. 입법 예고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입법 예고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 많은 반대가 막 쏟아져 나온 거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윤희숙이라는 분이 지금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잘됐다, 차라리 잘됐다. 이거는 이번 이 근로시간 개편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가장 큰 개혁 과제가 바로 이거다.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 정부가 뒤로 빠지고. 근데 이때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정부 뒤에 숨어서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 근로자 대표를 대충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대충 세우고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괜찮은 내용을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개혁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이 윤희숙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차피 지금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같이 결정하게 돼 있는 근로기준 관련 사항이
30개가 넘는다. 우리 법에 의하면 이 30개가 넘는 사항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 대표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이런 게 규칙이 안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번에 정부가 그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만 지금 해결을 먼저 해도, 이것만 먼저 해결해도 큰 걸음이다. 이게 먼저 돼야 이 다음에 근로시간이고 뭐고 다른 노동개혁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그것이 분명해졌으니 입법 예고 단계에서 알게 된 것은 아쉽지만, 이것이 분명해진 이상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면 된다.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한 다음에 일로 가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 홍보 실패다 얘기한 것도 맞고,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맞고,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어떤 보안 장치 없이 너무나 급발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뭘 해도 다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나빠지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변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저렇게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두 가지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은 너무너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원해라고 얘기했던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게 문제입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정부가 내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반대로 근로시간이 문재인 정부 때 확 줄어서 좋아했던 그 그룹들은 지금 탄력성이라는 장치를 넣었을 때 이거는 몰아서 쉬는 거 불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얘기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근데 정부가 이번에 한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입법 예고 단계로 들어가 버린 바람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뭐 했냐 이때까지 왜 여론 청취 안 하고 지금 와서 젊은이들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이게 정리를 좀 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근로자 대표를 제대로 뽑아서 사용자하고 제대로 협상하고 노사 자율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 제도를 법제화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근로시간 개편하는 거를 동시에 추진하긴 지금 어렵다. 그게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순서를, 그럼 이거부터 노사 협상의 관행을 제대로 세우고 근로자가 대표를 제대로 만드는, 제대로 세우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부터, 그게 지금 이미 입법 예고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서 근로시간 개편 전에 쏙 빼고 그 반만 먼저 하는 거죠. 그 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이나 1년 제대로 정착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개편 다시 하고, 그러면은 저렇게 많은 불만과 불안이, 저런 걱정의 목소리가 사그라들면, 그러면 정부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더 했을 때 훨씬 더 지지도가 높아지겠지요. 지금 순서가 약간 꼬였지만 큰 방향에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길을 잃지만 않으면, 길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천천히 서두르면 된다. 이 노동개혁이라는 과제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데, 뭐 지금 잠깐 꼬였을 뿐이다. 근데 이 길만 잃지 않으면 가면 된다. 천천히 순서대로 가면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민노총 한노총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코멘트세요. 자, 현장에서 노사가 스스로 자율협상을 하게 한다는 것을 겉으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 민노총 한노총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민노총 한노총은 정부의 팔을 비틀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때까지 챙겨왔습니다. 근데 저거를 민노총 한노총까지 갈 것도 없이 각 사업장에서 노사가 같이 협상을 해서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하면 민노총 한노총 입장에서는 싫지요. 본인들의 권력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아직은 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민노총 한노총도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지금 14%, 그리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한 6%, 7%밖에 안 됩니다. 90% 이상이 노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노조가 없는 90%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대표를 제대로 세워서 사용자하고 협상을 하고 근로자의 목소리가 같이 사용자하고 협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사관계가 정부가 막 채찍을 들고 다 휘두르고, 근데 채찍을 들었을 때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저생산성에서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싶어 하고, 이 고생산성 직군에서는 우리는 저 워러벨이 중요해, 우리는 연장 근로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채찍 하나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정부는 뒤로 빠지고 노사가 알아서 협상하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근데 스텝이 꼬인 거는 단기적인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간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순서를 다시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 지금 노사 협상에 그 제대로 된 제도화를 하는 것도 이미 입법 예고에 들어있으니 그것부터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